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제도 부분입니다. 이거 어려울만 해요.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중딩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역사에서의 제도 파트입니다. 자,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 1번 중앙에서의 통치 제도, 그 다음에 지방에서의 행정제도, 그 다음 군사제도와 토지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중앙에서의 통치는 무엇이냐? 말하자면 나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무슨 부서가 할 거고 어떤 일을 무슨 기관이 할 거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중앙에서의 통치제도고요. 다음은 지방에서의 행정제도인데요. 지방행정제도는 나라의 땅을 구역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 놓았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땅을 나누었다는 거. 그리고 군사는 당연히 뭐 군대 운영이겠지, 그치? 그 다음 토지가 무엇이냐? 이게 어려울 수 있어. 이 토지가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이익 누가 가질 건지, 그리고 이 이익을 누가 받는 거냐면 공무원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나라를 위해 일해준 대가로 어떤 땅을 줘서 어떻게 이익을 보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이 토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 다시 이해해보자. 일단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집사부, 두 번째가 뭐냐? 구주 오소경, 세 번째가 구서당 십정, 네 번째가 관료정과 노급 이런 것들인데요.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집사부 기능이 뭐야? 왕명을 수행하는 거야. 집사부의 기능은 왕명을 수행하는 거야. 왕명이 뭐야? 준범아, 왕명이 뭐야? 왕 이름. 왕의 명령이야. 왕의 명령이 왕명인데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집사부입니다. 집사부는 왕의 명령을 바로 다이렉트로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이 결정지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데까지 귀족들의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걸 집사부가 바로 수행해. 그 집사부 중에 특히 누가? 장관인 시중이라는 애. 왕의 시중을 드는 애라서 시중이에요. 얘가 그럼 힘이 세겠지. 왜냐고? 왕이 시키는 대로 바로 하니까. 그래서 얘가 셉니다. 그럼 약해진 애들이 있어. 누구냐면 귀족들이었던 화백회의예요. 우리 화백회의는 중간고사 범위 나왔는데요. 이 화백회의를 원래 귀족들이 주도를 하는데 화백회의가 약화되면서 반대로 시중은 강해지는 이런 둘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알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중앙의 통치제도가 끝났어. 다음부터는 뭐냐면 지방행정제도예요. 자, 여기 중앙정치제도, 통치, 지방행정제도, 행정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지방행정 어떻게 했느냐? 전국을 9주로 나누었어. 우리는 지금 몇 개로 나누었어? 전국 8도라고 하죠? 8개의 도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때 마찬가지로 9주로 나눈 거야. 너네 8도를 모르는 거 같죠? 너네 그치만 모두 8도를 알고 있어. 8도 비빔면 알잖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다고? 장난이죠. 먹어봤지? 8도가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도들을 말하는 건데 그랬던 것처럼 이때에는 9주가 있었다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9주가 있으면 이만큼 크게 있으면 그 아래에 뭐가 있어? 군이 있어. 또 군이 있어. 또 군이 있어. 또 군 아래에 뭐가 있어? 현이 있어. 또 현 아래에 뭐가 있어? 촌이 있어.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교과서 본문을 이해하면 이런 식이에요. 주 아래에 군과 현이 있고 여기에는 왕의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 가장 아래에 있는 작은 애들이 촌이야. 이 촌에서는 누가 대빵을 하냐면 이 지역에서 원래 오래 살던 사람들, 원래 여기 사람들, 토박이들이 여기를 다스립니다. 여기 지금 뭐라 나왔냐면 토착 세력, 땅에 착 붙어있는 세력들이 이걸 다스렸어. 촌을 다스렸어. 촌의 주인이니까 촌주야. 너네는 지금 주라고 하는 게 딱히 없는데 이 촌의 주인이니까 촌주였어. 누가? 토착 세력이 촌주가 되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도를 봅시다. 신라가 이만한데 전체 수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금성이 여기에 있어. 그렇다 보니까 전체 땅 중에서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동쪽 그리고 또 남쪽,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동남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게 수도가 중앙이 아니고 다양한 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무엇이냐?
5개의 작은 수도 같은 기능을 하는 오소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해서 5개의 작은 경들을 만들어 놓았죠. 이렇게 하나씩 중요한 도시를 건드려서 예를 들어 이만큼 전체에서 여기만 앞정을 박는 것보다 여기도 앞정 넣고 여기도 앞정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으면 훨씬 고정이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거점을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다음은 군사제도예요. 군사제도 구서당과 십정, 뭐가 중앙군이야?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십정이 지방군이야. 우리 신라에서는 다 999예요. 주도 9개, 서당도 9개. 근데 이 구서당에는 특히 어떤 구성이 특징이냐면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이런 친구들, 말갈 친구들까지 모두 융합을 시켜줌으로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따돌림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도한 게 뭐야? 구서당이에요. 구서당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군으로 설치를 했어. 그다음 십정은 뭐야? 지방군이었지. 십정에서는 뭘 했냐면 일단 주가 9개 있죠. 10개의 정들을 다 하나씩 보내. 이렇게 있을 때 자, 정 하나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정 여기 보내고 정 보내고 정 보내고 다 하나씩 보내. 그런 다음에 정 하나가 남지. 이걸 어디에 보내냐면 지금 누가 봐도 땅덩이가 훨씬 넓고 심지어 바로 위에 발해랑 맞닿아 있는 국경이 있는 한 주에다가 정 하나를 더 보내는 거예요. 여긴 그럼 정 2개가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구서당 십정을 운영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군사제도를 봤어.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게 남았어요. 뭐야? 토지제도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인생과 너무 무관하기 때문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땅도 없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월급 받을 일도 없고 땅을 가져본 적도 없어.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만큼의 땅을 누구에게 줄까? 현준이한테 준다고 치자. 현준이 월급이야. 그럼 현준이가 이 땅을 관료전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뭘 받는 거냐면 이 집에서 생산하는 돈을 받는 거야. 그치? 돈을 받을 수 있어. 돈을 얘네한테서 뺏어올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네한테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현준이가 노급을 받았어. 현준. 그러면 여기 있는 집에서 나오는 돈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도 맘대로 쓸 수 있어. 다시 여기에서 집에서 나오는 돈도 가져가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맘대로 쓸 수 있어. 그럼 받는 게 훨씬 많죠. 사람도 받는 거잖아. 돈은 똑같이 받고. 그래서 귀족들은 노급을 좋아하고 왕들은 관료전으로 주는 게 손해가 덜해서 관료전을 좋아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왕권이 정말 강했던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은 뭘 지급했어? 관료전을 지급했어.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뭘 폐지한 거야? 귀족들이 중요한 경제 기반이던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귀족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지 내 힘이 강해지니까 얘네의 기반이었어.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다시 나중에 점점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이 강해지다 보니까 문문신 성경에서 마지막 경덕왕 때쯤 되면 다시 노급으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 누구야? 성덕왕이야. 성덕왕은 딱 정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성덕왕, 정전, 청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얘는 왜 줬냐면 백성들에게 준 거야. 뭐를? 땅을 백성에게 주어서 뭐 했어? 농사를 짓게 했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의 땅을 다 농사를 지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곡식의 양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왕으로서 거두는 세금도 많아지겠죠. 그럼 나라가 튼튼해지겠죠. 이런 걸 노리고 만드는 제도가 이 정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여기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이렇게 무문신 성경을 본 거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통일신라의 초기 내용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내용은 통일신라가 마무리되어서 무너져가는 과정이에요.